안녕하세요.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임지연입니다. 학문과 학문의 결합, 산업과 산업의 결합. 창직은 바로 이런 융복합적인 사고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오늘의 창직 실장은 어떤 분야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자기 탐색 전문가에서 국내 1호 스토리 코치로 Y스토리 윤성희 대표. 창조적 문화행사 기획으로 삶의 방향을 탐색한다. 청소년 문화 매니지먼트 기웃기웃 최재은 대표. 그녀들의 창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1년간의 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방송 이후에 스토리 코치와 문화 매니지먼트로 너무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Y스토리 윤성희 대표, 그리고 마이다스 H 최재은 실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와 시청자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두 분은 초면이시죠? 네. 서로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부터 소개를 할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1호 스토리 코치라고 하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Y스토리라는 회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개인이나 기업이나 누구나 고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이야기를 발굴해서 보여준다라는 컨셉으로 이야기 발굴하는 교육 시스템, 그리고 교육 커리큘럼, 그리고 또 이야기를 보여주는 뭐 영상, 프레젠테이션, 웹툰, 글 이런 것들 만들어서 저희는 제공하는 이야기 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성희 대표님은 방송 이후에 방송 활동을 워낙 많이 하셔서 그런지 말씀을 더 잘하시게 되신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의 행보들 차분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최재은 실장님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에서 청소년 놀이공간 기웃기웃 운영하고 있고요. 네. 문화 매니지먼트로 사실 그때 직업명 여기서 만들어 주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삶의 방식,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매니지먼트 해갈 수 있게 그런 걸 문화라고 생각하는 문화 매니지먼트 최재은이라고 합니다. 네. 네. 자, 앞으로 두 분의 그 1년 동안의 과정을 얘기를 들을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일단은 그 스토리 코치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최재은 실장님의 스토리를 한번 좀 들어보는 거 어떨까요? 네. 최재은 실장님께 제가 그러면은 이 카드를 가지고 좀 이렇게 한번 최재은 실장님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스토리텔링 놀이교구, 그래서 서사 창의력을 키워준다고 하는 이 놀이교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만든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네. 이걸 짜지 않았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바로 이렇게 섞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장을 골라주시죠. 와. 네, 갈게요. 이 3장을 가지고 이렇게 해볼까요? 최재은 실장님의 1년 동안의 모습. 오. 1년 네. 동안의 모습이요. 네네네.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그림을 바탕으로 네네네. 얘기를 하는 건가요? 진짜 오. 짜지 않았습니다. 네. 네. 이게 어렵네요. 이렇게 시간을 두지 않고 바로 하는 건가요? 보통은 얼마나 생각할 시간을 두시죠? 시간 두지 않고 이렇게 바로 하기도 합니다. 어.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1년 동안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뭐 자기 인생 전체를 하려면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바로 생각나서 떠오르는 걸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기승전결이 있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네. 그런 걸 하기도 합니다. 네, 실장님 일단은 가슴 쪽 부분으로 올려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주시죠. 예. 우선 한 장씩 얘기를 네네네, 할게요. 괜찮아요. 지난 1년간 굉장히 열심히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청년 창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고 또 몰랐던 것들, 사회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좀 쟤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는 애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찾습니다. 네. 네, 열심히 발로 차고 어떻게든 부딪히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와. 네, 원주 시내나 뭐라고 하죠 그거? 글로벌? 아니요, 뭐 이렇게 전국으로 활동을 전국으로 하면서 막 이렇게 차를 타면서 이렇게 네네네. 돌아다니면서 환영을 받는 사람이 될 거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 아주 멋진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이건 특별히 해석이라기보다 네. 사실은 이 카드 3장이 똑같은 카드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겐 또 다르게 해석이 되거나 보일 수 있는데 지금 막 이제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또 내 꿈의 비전을 막 이렇게 펼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충분히 보이는 것 같고요. 네. 네, 그것 말고도 또 본인의 그런 아픔, 아까 발로 뻥 찼다 그랬잖아요. 네. 사실은 좀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 그죠? 그런 아픔들도 잠깐이었지만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의 포부도 들을 수 있었는데 방송 이후에 좀 달라진 변화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는 아무래도 청소년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눈에 띄게 뭐 이랬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 매니지먼트는 어떤 창직의 생성 과정을 저는 좀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네. 뭐 많은 분들이 좀 창직에 대해서 도전을 하셨다면 그게 제가 했던 영향이 아닐까라는 소심한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네네. 좀 다양한 직업이 생기면서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었던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직업 발견 나오면서 제가 더 많은 아이들에게 그렇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직업도 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만큼의 어떤 경험이 좀 쌓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1년이 또 길다면 긴 시간일 수 있지만 또 짧은 시간이니까 어떤 성과를 말하기엔 좀 막막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차분차분 본인의 행보를 걸어가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래도 1년 전과 비교해서 좀 달라진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있죠. 예. 네. 작년에는 제가 개인 사업자로서 나와서 있었는데 네. 올해부터는 제가 유한회사, 법인 회사를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실장에서 대표이사로 승진했습니다. 와. 초고속 승진을 초고속 하셨네요. 승진 1년 만에. 네. 우리 윤성혜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네. 좀 그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나요? 전 작년 7월 25일에 네. 이거 이제 창직 리포트 방송에 출연했는데 바로 또 연결이 되어서 같은 직업 방송에 있는 잔매거진이라는 프로그램에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렇게 한 9개월 정도 고정 출연. 네네. 방송인이세요? 네네네. 매주 또 이렇게 생방송으로 고정 출연도 하게 되는 기회를 얻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그때 막 이야기톡이라고 하는 저희의 새로운 툴이 개발이 막 됐던 때였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걸로 사실 매출도 많이 일어났고 뭐 전국에 있는 어떤 교사분들이나 강사 그리고 또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분들, 이야기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그 1년 동안 어필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톡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톡 지도사 양성과정이라는 걸 운영을 했는데 한 140분 정도 이렇게 배출이 되고 있기도 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계속 좀 앞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저도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최재현 실장은 이제 대표이사로 승진을 하셨고 네. 법인과 또 개인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회계적인 면이 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개인 사업자, 약간 즐거움의 반영 요소가 좀 다른데 개인 사업자를 할 때는 제가 즐거운 일을 하면 충분히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좀 약간 펑크가 나도 제가 좀 더 일을 해서 메꾸면 됐고 네. 또 주변 사람들도 자유롭게 도와줄 수 있었고 어쨌든 그 통장 안에서 네. 자금의 유입이 좀 자유로웠다면 이제 법인이 됐을 때는 그런 제한이 아무래도 있죠. 좀 깨끗해야 되고 공적이어야 되고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인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항상 돈 까먹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저만 생각하고 재밌었던 일을 했었던 게 개인 사업자였다면 지금은 저도 좋아하지만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책임감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법인이 됐다는 거는 그만한 책임이 따르는 일이다 보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법인을 운영을 하시는데 법인만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직 개인 사업자도 남아있기는 합니다. 네,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군요. 자, 1년 동안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젠지가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어떤 게 가장 힘들었어요? 저는
최근이었어요. 최근에 4, 5월 이때가 굉장히 좀 힘이 들었습니다. 네. 왜 힘드셨어요? 네. 이제 일이 많이 몰려왔는데, 많이 몰려오는 걸로 사실 돈은 어느 정도 그때 또 좀 벌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제가 나가려고 하는 일에 부수적인 일들이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요.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어떤 사람이나 회사의 이야기를 발굴해서 어떻게 보여주면 좋은지 이런 걸 코칭을 해주거나 그런 걸 기획해주는 컨설팅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보여주는 형태가 프레젠테이션으로 보여주는 일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프레젠테이션을 제작을 해주면서 네. 프레젠테이션 제작에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인 요소 혹은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디자인을 작업을 해주면서 정말 1mm의 오차까지 다시 또 수정해주고 다시 수정해주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 일을 동시에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주도해서 스케줄을 짜고 어떤 이렇게 제가 주도하에 생각해낸 일이 아니라 좀 수동적인 일을 중간에 하다 보니 굉장히 몸이 축나고 체력적으로 힘들고 그렇죠. 저희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좀 힘이 들어지고 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제가 방송에서 밝히기 좀 웃기지만 탈모까지 네. 아이고. 왔어요. 그래서 진짜 여자로서 굉장히 속상한 네. 일이잖아요.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았다라는 거죠. 예. 네네, 그랬죠. 생각을 한 게 그러는 와중에 저희 이제 거래처 사람들과 저희 직원들이 한 6명 정도 밤을 샌 적이 있었어요. 네. 체력적으로 한계가 온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이 이야기도 게임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게임을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힘들고 지친 와중에 네네. 이 게임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신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 분도 밤을 새기 위해서 앉아 있는 동안 사실 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네. 근데 이 게임을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죠. 뭔가 굉장히 그 전까지 힘이 들었는데 이렇게 머리가 확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아주 시원해지고 클리어해지고 되게 맑은 정신이 갑자기 확 들어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누가 시켜서 하는 일, 누군가가 정해준 스케줄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전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그 일을 할 때는 슈퍼파워가 나오더라. 네.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최재현 실장은 어떤 게 힘들었어요?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좀 힘든 게 저는 사업체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까 아이들 상대하는 것도 좀 제가 직접 다 하고 그렇죠. 네, 이제 프로그램 운영도 거의 제가 주도해서 많이 하고 아이들 관리도 제가 하면서 또 이제 외부에서 아무래도 일을 하게 되면 도와주시는 분들도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고 또 찾아뵙고 싶고 그래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열정이 굉장히 넘치던 분이셨거든요. 예. 네, 그런 걸 이제 혼자서 다 소화하려니까 어느 순간에 좀 이제 체력이 딸려지니까 정신적으로도 좀 이렇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럼요. 같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친구들한테서는 너는 진짜 남들보다 체력통 하나 더 달고 나왔는데 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진짜 체력통 하나 더 달고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원래 체력이 좋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쵸.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본인이 속상했겠어요. 나는 사실 그 열정과 에너지가 재산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게 정말 좀 많이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좀 속상하셨죠. 속상하고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좀 힘들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좀 약간 상처가 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성장 요인이 됐던 게 그런 자극들이 없었다면 또 지금까지 또 이끌어오기도 좀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지친 와중에서도 그래도 어떤 일을 할 때 진짜 슈퍼파워, 말씀하신 대로 윤성애 대표처럼 그런 슈퍼파워가 나오던가요? 사실 진짜 지치고 힘들고 막 너무 힘들어서 딱 기웃기웃 딱 들어갔을 때 네. 애들이 저한테 이제 엄마라 그래요. 네, 엄마라 그러고 애들도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다녀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딱 와서 엄마 돈 벌고 왔어요? 잘 다녀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아 그래 그래요.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런-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이 처음 시작한 그 기웃기웃이구나. 네, 그런 아무래도 생각을. 좀 네. 포근한 느낌은 이제 1년 아이들하고도 1년 지나다 보니까 그런 포근한 느낌 받을 때 좀 행복하죠. 그렇죠. 결혼도 어. 안 했는데 벌써 엄마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많이 어린데요. 네, 아직 네. 많이 그러니까요. 어리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세요. 기웃기웃의 활동에 또 충실하시면서 뭐 강의도 하시고 또 사업자 여러분들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체력적으로 많이 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아무래도 진짜 많이 들죠. 그게 체력만 딸리는 게 아니라 잘하고 싶은 마음도 같이 사실은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해도 대충 하고 싶다는 마음보단 좀 끝까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 하나 두 개 미스가 나면 되게 죄송하고 그렇죠. 또 그거에 대해서 자책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네. 중요했던 게 그러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한정 슈퍼파워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가끔은 이제 이익적인 걸 봤을 때 조금은 손해 보더라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할 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욕심이나 이익보다는 좀 같이 함께 이익적인 걸 추구하다 보면 근데 그게 가끔 제 뜻에 맞지 않을 때는 좀 힘들죠. 그렇죠. 사실은 네. 그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니지만 그래도 미련을 버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입적인 부분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윤석열 대표님도 사실 그 디자인적인 부분을 할 때는 굉장히 필요함을 많이 느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좀 정리하게 되셨나요? 일단 저희 회사가 원래 가야 할 방향은 그렇죠. 명확하기 때문에요. 네. 그 가야 할 방향에 관련된 것, 하지만 가야 할 방향이면서도 저희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 네.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걸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이렇게 확실하게 몇 가지는 쳐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수입이 1,200만 원 들어온다라고 해서 그냥 디자인을 조금 수정해주는 일에 그런 일들은 받지 않는 걸로 저희는 결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툴을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이런 툴을 더 개발을 해서 이 개발된 툴이 저희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도 맞고 또 그걸로 인한 수입도 되는 거라면 집중을 좀 더 하자라는 측면으로 지금은 결정을 또 내린 부분이죠.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업이 좀 확장되거나 수정된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때요? 저희는 크게 수정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처음부터 거의 방향을 정해 놓았었거든요. 네. 저희는 크게 수정된 방향은 없지만 선택과 집중이라 그러잖아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생긴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 만드는 연습 그리고 네. 이야기 만들어보는 놀이를 통해서 이 놀이가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작은 기억을 하나 꺼내게 돼서 그 사람이 정말 자기의 이야기로서 행복해지는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건 계속해서 좀 파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조금 집중을 더 하려고 하는 분야가 있다면 대상으로 볼 때 저희가 유아층에 이제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일을 많이 버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예. 일을 쳐내기도 쳐내면서 또 버리기도 정말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저희는 이제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교육이 사실 초중고 교육 과정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지만 작가가 될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야기 만드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새로운 창의력, 서사 창의력이라고 하는 분야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에 좀 더 집중할 분야는 유아들에게 서사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이야기 만들기 방문 교육을 이제 제대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괜찮은 영역을 또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최지은 실장님께 또 여쭤볼게요. 사업이 좀 확장되거나 혹은 수정된 경향이 있을까요? 현재 방향이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너무 많은 걸 이때까지 하고 있었어요. 뭐 그림도 했었고 만들기도 했었고 플로리스트도 했었고 되게 많은 걸 했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1년 동안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의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저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확장이 된 거죠. 근데 저희가 하고자 했던 방향은 사실 그 아이가 정말 사회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 가장 컸고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었어요. 놀이를 통해서 그렇죠. 삶의 방식이 변화하면서 그 아이가 정말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하고 싶다는 게 사업 방향이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각각의 너무 다양한 니즈를 맞춰주기가 개인 사업자일 때는 가능했지만 이제는 저희가 사업적 모델과 수익 모델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렇죠. 예. 이제는 그런 면에서는 좀 전문화된 방향을 찾아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힘들었던 부분이 혼자 하는 게 정말 네.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잘하시는 분, 저희가 이제 공연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서 진행이 될 건데 거기에 이제 약간 오래 하신 분이 좀 그런 분야는 전담으로 하시고 저는 약간 행정적인 면을 이렇게 일 분담을 하게 돼서 그쪽으로 좀 전문화된 가정에서 원래 하고자 하는 방향은 그대로지만 좀 우선은 좁힌 상태에서 다시 확장해 나갈 생각이에요. 우선은 그렇죠. 좀 좁히고. 네. 혼자 힘으로는 벅차거든요. 네, 사실 맞아요. 이제 창직하신 분들의 과정을 보면 혼자 하기 힘들어지니까 이제 분업화를 하면서 체계화 시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가고 계시는 것 같고 어쨌든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스토리 코치 양성 과정도 운용하고 계신 윤성희 대표님께 여쭤볼 텐데 후배들이 꽤 많이 나왔다면서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아직 스토리 코치 양성 과정은 하고 있진 않고요. 네. 그 전 단계로 네네. 스토리텔링 창의 놀이 지도사. 네, 저희는 이제 스토리텔링 창의 놀이 지도사가 돼야지 스토리 코치도 될 수 있다라는 그렇군요. 그런 개념으로 전 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스토리 창의놀이 지도사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40분 정도가 배출되어서 하고 계신 영역은 주로 140분이면 굉장히 많네요. 네, 한 1년 사이에 또 예.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톡이라는 툴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면서 다른 분야와 접목할 수 있는 역량이 조금 갖춰진 사람을 지금 키우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내가 인상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인상학과 스토리텔링을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이분이 이제 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놀이 전문가인데 스토리를 활용한 놀이 전문가가 된다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그런 활동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전국의 초중고 교육 과정에 지금 많이 이렇게 투입이 되어 계세요. 네. 앞으로 이제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또 이제 스토리 코칭 양성 과정을 운영을 네네. 하시게 되겠네요. 네네네. 사실 근데 스토리 그리고 코칭이란 용어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게 좀 부족한 분들로 인해서 시장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걸 저희가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이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계속 당연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외국의 스토리 코치라는 직업이 있다라는 걸 제가 창직을 하고 난 이후에 저도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의 사례의 경우에는 스토리 코치라는 직업을 가지고 그게 메인이 되어서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고 실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뵀는데 그분들과는 오히려 소통을 하고 지내고요.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한국의 상황은 어떻고 외국의 상황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스토리텔링이라는 영역과 코칭이라는 영역을 각자 활동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계시지만 스토리 코치라고 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끄집어내주는 코칭의 영역까지 하고 계시는 경우가 아직은 네네 그것이 메인이 되어서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오히려 그분을 만나서 파트너를 잃어볼 생각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했을 때 정말 그 분야만 제대로 파면서 또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는 분이라면 할 생각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크게 조급함을 느끼지는 않고 있어요. 또 저는 분명히 네네 저는 제가 계속 해오던 일을
계속 고민하고 또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또 한번 대상을 확실하게 설정을 해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네. 분명히 다른 분들과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고 계시고 만약에 본인이 하는 일들과 비슷하다면 협업까지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정말 이 일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 또 의미를 또 생각하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윤성혜 대표는 창직 4년 차죠. 네네. 네, 그리고 최재현 실장은 이제 막 2년 차에 접어든 경우인데 자, 창직 해보니까 어떤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최재현 실장님. 창직을 좀 하다 보니까 좀 청년층에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네. 이게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아무래도 생각의 범위가 조금은 이제 어른분들과 저희가 약간 다르다는 걸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경험치가 다르니까요. 예, 예. 네, 그런 것들. 그 경험이라는 무게가 사실 창직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그랬고 네. 많은 대학생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어떻게 선택을 하시냐면 뭐 특정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뭐 농장 파티 플래너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세분화적인 창직 요법이긴 하지만 파티 플래너 하시는 분이 농장 가서 하시면 농장 파티 플래너가 되거든요. 그런 식. 뭐 문화기획사 하시는 분도 많고 강연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네. 소통 전문가. 하지만 이런 분들이 나서서 하시면 오히려 더 전문적이고 좀 그런 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만 맞춘 직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근데 그러기에는 조금은 전문성을 어느 정도 되면 전문성을 이제 요구를 받거든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너는 어떤 맞아요. 전문성을 가지는지. 네네.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그 준비를 해가면서 청년층이 좀 창직을 준비해야 하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정말 본인이 체감한 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떤 신선함이나 새로움 때문에 창직이 주목을 받았다면 막상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이제 전문성을 요구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청년층들이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은 윤성혜 대표님은 창직해보니까 어떠세요? 네. 창직을 처음부터 난 창직해야지 이렇게 하고 창직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죠. 사실. 네. 그런 건 아니었는데 창직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고 또 네. 필요로 하는 시대적인 요구인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드는 게 그 사이에 창직 관련된 협회들도 사실 많이 만났고요. 맞아요. 또 제가 작년 방송한 이후에 계속 인연이 된 것과 연결해서 지금 신직업 창직가 협회라는 네. 곳에 또 이제 소속이 되었는데 또 제가 이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신직업 창직가 협회라는 곳의 이사입니다. 그런 걸 보면 창직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요소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직업 창직가 협회뿐만 아니더라도 어떤 내가 새로운 일을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창직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최초의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뭔가 이렇게 이름을 정하는 것부터 사실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스토리텔링의 꽃은 저는 네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기의 생각과 이야기가 결국에는 하나의 키워드로 좁혀지는 과정에서 그때부터 창직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네이밍이 정말 중요하죠. 사실은 좀 복잡하고 어려운 네이밍을 가지고 창직을 시작한다는 분들을 저희가 또 많이 고쳐주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두 분이 보는 올바른 창직 개념 어떤 건지 조금 어렵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과정에서 느끼는 대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먼저 우리 실장님, 최재현 실장님. 네. 네, 창직의 개념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약간의 창직의 개념. 창직의 개념은 아직은 정의하기가 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서 그게 저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아, 쟤는 뭐 하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가 들으면 그게 창직이지 않을까 저는 아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재능이라든지 뭐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걸 외부에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매뉴얼화하고 좀 나는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라는 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창직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고 싶어요. 네. 윤 대표님 어떻게 네네. 생각하세요? 창직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직업을 새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직업을 새롭게 만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직업 사전에 어떤 직업이 딱 등재된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네. 그 직업을 한 줄로 얘기할 수 있는 정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직업이 주로 만나는 대상 그리고 수익을 벌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하는 일은 무엇부터 무엇까지라고 하는 하는 일의 범위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서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생각하고 시작해야 되는 게 저는 창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단순한 브랜드 네이밍과 다르게 창직이라고 한다면요. 내가 직업을 새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취미생활 이런 것과도 다른 것 같고요. 그렇죠. 반드시 수익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일을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가지고 직업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창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말씀한 거를 들어보니까 또 수익 모델이 제대로 잡혀 있는 것도 하나의 직업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입의 변화가 좀 있었나요, 대표님? 수익의 변화요. 네. 수익의 종류의 변화를 들자면 이제 창직을 처음 하려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강의라든지 네. 혹은 칼럼이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서 좀 수익이 많이 됐다면요. 제가 작년에 계속 생각한 건 그 개인적인 강의를 가능하면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오히려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수익의 변화가 저의 강의료의 수입보다는 가능하면 좀 더 어떤 제가 그런 장을 만들어주고 장을 만들어준 것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 쪽으로 돌리려고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강의 수업이 더 크지 않나요? 그러진 않은가요? 강의료가 처음 시작할 때는 강의료가 더 커요. 그리고 혼자 할 때는 강의료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사이에 강의를 많이 다녀보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한번 하는 게 저희 직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들게 되기도 하고요. 또 제가 배출한 저희 지도사 분들의 강의를 또 제가 굳이 모든 걸 다 가져가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역이 줄어들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강의를 한 번 해서 딱 이렇게 뭐 벌 수 있는 수입으로 보자면 저 혼자 움직일 땐 상관이 없겠지만 또 그 같이 할 때는 오히려 움직이는 게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어서 지금은 뭐 교사 네. 직무 연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누군가를 키워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강의들은 아직까지 좀 하고 있지만 다른 강의를 조금은 줄이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난번에 출연하신 창직자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제 강의를 많이 해서 알리고 활동하는 거는 좋지만 본업에 또 충실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좀 가지치기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도 좀 많이 하셨거든요. 최재은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입의 변화가 좀 따라오셨나요? 수입의 변화는 아직 저희가 청소년이다 보니까 네. 크진 않고 아마 이제 성인층까지 확장이 되면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대상을 확장하실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면 애들한테 돈 받기가 좀 그렇죠. 그렇죠. 애들이 결국에는 부모님 용돈 받아 주머니에서 나오는 생활하니까. 거니까.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좀 지역적 활동이 많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청소년 기관으로서 좀 뭐 이렇게 딱 있다 뭐 이런 기관으로 인정받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뭐 이것저것 지역 주민 분들이 좀 찾아주셔가지고 네트워크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 뛰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청소년 밥차라고 학교 밥차. 밖 네네.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을 정의하는 것도 좀 죄송스러운데 좀 약간 좀 어려운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이 사실 밥을 잘 못 먹고 다니는 경향이 있다 네. 보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원주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아마 열릴 것 같은데 네. 거기 또 운영위원으로 또 돼가지고 좀 그런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업 근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이
어떻게 보면 사업적 영역은 아니거든요. 복지적 측면이고 저희랑 방향이 좀 비슷할 뿐이지. 그렇죠. 네, 그런 활동이 또 많아지면 또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사업적 모델을 또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로 좀 쉽게 챙기고 가야 될 부분을 좀 챙기지 못하고 가는 게 아닌가 라는 고민은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계속. 최지은 실장은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 연차가 많이 네. 쌓이진 않은 단계다 보니까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윤성혜 대표님도 스토리 코칭으로 지금 4년차 새로운 직업을 갖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있으신가요? 고민되는 부분이 많죠. 아직도 많군요. 네.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예. 일단 창직과 창업은 굉장히 다른 영역인 것 같은데 내가 창직을 한 것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창업 그러니까 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이 좀 많았었고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지금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방향이 정해지길 일단 사업을 해보자라는 쪽으로 사실 방향은 정해졌어요. 근데 창직과 창업은 굉장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 또한 그 부분에서 고민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제가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는 영역에 초점은 맞춰져 있지만 또 창직을 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창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드는 부분이라면 나 혼자 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 그러면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공론화되어서 네. 이게 직업사전에까지 등재될 수 있는 일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 중이죠. 네. 그렇군요. 최지은 실장님도 고민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의 모든 젊은 창업가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비슷할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기웃기웃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콘텐츠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되게 추상적인 것들을 많이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는 가장 하고 싶었던 거는 아이들의 재능을 이용해서 뭐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은 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뭐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해서 수익을 아이들과 나누었으면 좋겠다. 네. 아이들이 플로리스트를 꿈꾸는 친구들이 있으면 플로리스트 수업을 듣게 해서 얘네들이 꽃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외부에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했을 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인데 그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뭔데. 그래서 저희는 이 아이가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가 저희가 가지고 있던 거였었던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사람의 미래다. 그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긴 기다림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애들이 좀 이렇게 커졌으면 엄마 마음. 아이들이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게 예. 아이들은 또 변화를 해야 되고 또 변화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시기고 네. 좋아하는 것도 변할 수가 있는 거고 계속 변화를 해가는 아이들인데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애들한테 자꾸 이건 해야지 저거까지는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또 좋아하는 일을 시키면서도 저는 한편으로 또 책임감을 또 키워줘야 되는데 또 책임감과 내가 압박 지르는 것과 그 사이의 경계도 되게 애매해지는 어렵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좀 더 분명화된 어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라든지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됐죠. 네. 윤성혜 대표님이 봤을 때 지금 최지은 실장님께 어떤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스토리텔링 관련된 어떤 원칙 이런 거 많이 강의할 때 정말 중요한 원칙으로 구체성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아까 카드 3장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런 카드를 뽑으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분명히 자 카드 3장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3장을 뽑으면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도망을 가서요. 사막에 도달을 했는데 그 사막은 갑자기 숲으로 변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은 이렇게 굉장히 눈에 그려지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어른들은 추상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마음속에 그늘이 나를 쫓아와서 내가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이 힘든 외로운 시절을 보내면 나중에는 어떤 나만의 길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 저도 좀 후자 쪽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는 세상을 되게 구체적으로 보다가 나이가 들면서 그걸 개념화시키는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업을 하는 과정, 창직을 하는 과정, 그리고 내가 살아나가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과정도 점점 추상적이 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뭐 저도 조언을 해주기에는 아직 비슷한 연령대이긴 하지만 굳이 조언을 해드리자면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추상적인 것을 만약에 영화로 만든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장면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러면 영화로 만들려고 하면 대표적인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그중에 대표할 수 있는 하나는 뭔가. 네, 그래서 그 대표할 수 있는 하나를 찾는 그 과정이 스토리를 찾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것도 한 문장, 그리고 한 단어, 그리고 그 단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을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괜찮은 접근 방법이네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지은 실장님도 이렇게 윤성혜 대표님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두 분 다 똑같이 창직을 했지만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도 다르고 위치, 밟아가고 있는 위치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사실은 창직이 시작했지만 조금은 더 사업적인 쪽으로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뭐 책임져야 될 것도 있고 이제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그 건널 수 없는 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는 게 그 약간 그 강 바로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넘을까 말까 이러고 있는 단계가 전 것 같은데 되게 컨텐츠도 좋은 것 같고 되게 직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느꼈던 게 사업이라든지 창직이라든지 열정이 제일 중요한 건 맞고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제일 맞는 것도 맞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준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걸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아직 준비하는 단계고 밟아 나가는 단계지만 좀 2년 차라고 하기 가끔은 좀 부끄러운 게 저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왔고 어떤 그때그때 어떤 순간 선택에 의해서 계속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좀 준비가 약간은 부족하지 않았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내가 조금 더 준비를 했으면 그래서 지금은 좀 일부러 여러 가지 많이 배우려고 막 다니고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좋아하면서도 잘하는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좋아하는 걸 더 할 수가 있겠지만. 네. 근데 그 좋아하는 게 어떤 거고 잘하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계속 얘기를 듣는데. 네. 저는 사실 기본은 문화 기획 이쪽이에요. 뭐 행사 만드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런 프로그램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미술 컨텐츠 미술 컨텐츠, 그러니까 뭐 일러스트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이런 쪽에 좀 상품화를 가치를 좀 더 높게 보고 그쪽을 좀 더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미술 관련된 전공도 아니다 보니까 지금 뭐 전시회는 하고 있지만 전시회는 또 제가 다 뽑는 게 아니라 저희 뽑는 친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장소를 만들어주고 데코하고 이 정도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잘 모르는 분야가 너무 많아서 지금은 그건 살짝 접고 원래 하던 게 공연 퍼포먼스 쪽이다 보니까 그쪽을 집중적으로 좀 하려고 하죠. 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준비가 좀 덜 됐다라기보다는 본인이 되게 잘하고 싶은데 그만큼을 채우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좀 닥쳤을 때 또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그만큼 얻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부딪혀 보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1년 전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조금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창직을 준비 중인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 지금은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윤성혜 대표님? 네.
창직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봤을 때 창직을 하기 전에 나를 좀 잘 더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저 사실 1년 전에도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보다 창직을 했는데 뚝심이 약할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보다 체력이 약하다는 걸 발견할 수도 있고 네.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분야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많은 걸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부분이 난 잘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난 소통을 좀 잘하는 편이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와 정말 벌거벗겨져서 나를 만나게 되는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황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있으려면 가능하면 나를 좀 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사람이 끝까지 계속해서 나를 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에 모른 채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창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내가 있다면 이것도 나구나 라는 걸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알아갈 수 있는 경험들 그리고 경험한 후에 저는 반드시 좀 기록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기 탐색 노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네. 거기에서 매일매일 어떤 내가 진행하는 일을 현상만 적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이렇게 발견했구나 이런 걸 좀 적는 노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괜찮은 방법이네요. 네. 최준 실장님은요?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작년에는 제가 뭐 열정이 최고지 일단 부딪혀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나쁜 건 아니고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렇게 왔고 그렇다고 지금 하고 있는 선택과 이런 걸 후회하지는 않고 또 나름대로 즐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제가 뭐 여러 가지 공모전을 참여를 해보고 사업단을 운영을 해보니까 확실히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있어요. 그럼요. 네, 예. 발돋움 나가는 단계도 다르고요. 전진하는 폭도 다르고 예. 만약에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잠재되어 있던 그 사람이 준비된 거를 사람들이 보질 않고 준비 안 된 것과 그거 밑에 빙산을 못 보죠. 그렇죠. 오로지 현상만 보고 난 안 되나 봐. 나는 너무 힘든가 봐. 이렇게 자괴감이 들 거면 그건 너무 사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니까 그럴 거면 우선은 조금 준비를 천천히. 하는 게 좋지 예. 않을까. 저도 약간 욕심이 있는 스타일이었나 봐요. 몰랐어요. 하면서 알게 됐는데 저도 욕심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쟤는 저렇게까지 했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좀 약간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럼요. 저마저도 들어요. 경쟁 되게 싫어하는데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준비 없이 시작하면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지고 이렇게 퍼질 수 있으니까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하나 더 네. 생각났어요. 예. 네. 보통 주변 사람들이 막 조언을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조언과 훈수를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저에게 계속 이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야야, 요즘 시대는 한 우물을 파야 된다. 이런 조언 해준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께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외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우물이 없어지는데요. 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송충이란 말인가 이러면서 기분이 나빴는데 가만히 봤더니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그분. 네. 제가 생각을 해봤죠. 내가 정말 잘하면 저분처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조언을 들었을 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는 분들이 나쁜 의도를 해주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그 조언을 해주는 분이 어떤 경험을 해봤고 어떤 배경을 갖추고 있고 어느 정도의 그 분야를 알고 있는지를 사실 볼 필요는 있는데 내가 방앗간을 차리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분한테 가서 조언을 들으면 미술학원의 조언밖에 그렇죠.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조언이라고 많이 해주는데 저는 오히려 그 조언을 과감하게 훈수와 조언을 구분을 해서 조언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좀 조언을 들을 필요도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방향이 안 흔들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원래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나는 이걸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자꾸 아니래 이런 그런 것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 흔들리지 않게 선 조언과 훈수를 구별하는 건 그렇죠.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 가면 그러니까 이런 사업적 면에서 조언과 훈수 말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조언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들을 필요가 있는 게 그럼요. 네. 어느 분야나 통하죠. 하시는 말씀이 똑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해를 못해요. 그분들이 하시는 단어의 뜻과 제가 이해하는 뜻이 너무 달라서 저는 직접 제대로 물었어요. 예를 들면 너의 행복보다 남의 행복을 더 생각을 해야지 그게 너의 행복이 될 거야. 아니 나의 행복을 생각을 안 하는데 남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면 내 행복이 된다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팀장님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네. 팀장님이 간단한 거야. 기브 앤 테이크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기브 앤 테이크가 어떻게 행복을 주고 뭐죠? 이랬더니 밥을 한번 밥을 한번 얻어 먹을 때 너가 한번 사. 그럼 그 사람 받았지. 그럼 다음에 너가 받으면 돼. 근데 사람들은 주는 것만 생각해. 아니, 받는 것만 생각해. 줄 생각을 안 하고. 줄 생각. 그러니까 남을 네. 생각을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한다는 건 너가 하나 먼저 주는 거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그분은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었고 네. 그분은 그렇죠. 또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똑같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이렇게 사업적인 그렇죠. 면은 조금은 자기 소신껏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좀 네네. 그런 것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맞아요. 조언들이라든지 좀 기본적 사업 필요한 그런 준비들 주변 사람들이 충고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은 준비하면서 가는 게 조금은 좋지 않을까. 저는 되게 운이 좋은 경우였어요. 원래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되면 안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좀 그래도 어른분들이 이쁘게 봐주시고 뭐 젊은 애가 좋은 일 한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그건 저의 운이 정말 좋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운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만약 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저라면 조금은 더 준비하고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네네. 운도 실력이라는 말을 하긴 하죠. 하지만 그게 꼭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좀 여쭤보고 싶네요. 먼저 윤성희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저는 어떤 이야기라고 하는 그걸 계속 이렇게 예쁘게 다듬어 나가고 싶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유아 교육 시장에 있어서 네. 그냥 뭐 교육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놀이죠. 우린 누구나 다 이야기 만드는 걸 좋아하고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을 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발굴해 나갈 수 있는 방문 교육 시장에서 유아들과 함께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네. 최재현 실장님은요? 네. 뭐 단기적으로는 원주에서는 공연 문화를 이끌어 가겠지만 네. 장기적인 제 꿈은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언젠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젠가는 학교를 세울 거고 우리 아이들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드는 게 제 최종적인 꿈인 건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두 분 다 1년 전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두 분도 또 다른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창직자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창직자들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참 행운인 것 같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Y스토리 윤성희 대표 그리고 마이더스H 최재현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인류 역사상 기회가 사라지거나 감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다만 그 기회가 더 크고 많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뿐이죠. 리드하는 자, 그리고 쫓아가는 자, 쇠퇴하고 뒤처지는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